최근 들어 뉴스, 영화, 드라마에 이 약쟁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시기에 또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죠.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혹시 이 둘 사이 연관 관계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약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랑 네. 이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게 결코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막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럼 뭐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이들의 범죄 사실이 뉴스로 드러나면서 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일반 국민들이 이게 뭐야? 메스암페타민이 뭐야? 이러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친숙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게스트를 어렵사리 섭외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도치 않게 마약과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암흑의 변호사님. 이 친구가 암흑의 변호사가 아니라 마성의 변호사. 마성의 변호사님. 네, 맨날 하는 게 마약, 마약, 성범죄. 성범죄, 아, 마성의 그렇군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청정구역에서 변호 활동을 하는 저도 네.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은 마약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남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관할 경찰서라고 알고 있는데 좀 네. 어때요? 강남서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광수대 같은 이제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큰 범죄들은 광수대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강남 지역의 특성상 네. 마약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투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강남이 무조건 뭐 마약 우범지대다 이렇게 제가 못 박는 건 아니지만 클럽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 클럽 등지에서 투약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때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클럽에서 이제 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유통이 조금 은밀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취한 사람이 가서 뭐 은호로 말하면서 네. 나 있는데 뭐 같이 할래? 아니면 같이 밖에 나가면서 할래?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빨대 꽂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클럽에서 이루어지기 좀 애매하잖아. 막 뭐 장비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클럽에서 보통 투약되는 건 뭐예요? 이제 보통 클럽에서 먹는 것들은 이제 그 경구약인데 이제 약간 흔히 알고 있는 엑스터시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이 제일 많이 먹게 되죠. 제가 진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네. 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이 마약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직접 뭐 요런 하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맛만 봐도 뭐 이렇게 알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요. 수사관님들은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네. 이렇게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 성분들을 나오는 거지 뭐 수사관님들 가서 토로한다든지 뭐 아니 이게 그러진 마약이 않죠. 맞는지 밀가루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증거로 잡아가지고 아하. 국과수 맡기는 같은 데 거죠. 보내는 예. 거죠. 네. 그럼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진짜 좀 수사 인력에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사 인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관된 마약 범죄들이 너무 많아버릴 경우에는 이게 수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직접 계신 이제 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이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관할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쵸.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강원청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있고 아. 광주대에서도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 체포할 수도 있고 서로 그 관할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강남 사건은 강남서에서만 한다, 뭐 광주에서만 한다 그런 것들은 조금 없는 편이죠. 그럼 박정현 변호사님, 네. 일반인들도 아까 이제 클럽에서 좀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유통되는 경로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클럽에서 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선입견적인 부분도 많아요. 아무래도 영화나 뉴스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은 이제 보통 인터넷상에서 많이 유통이 되죠. 인터넷이요. 네. 그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공개가 된 공간인데 이거 뭐 다크웹이나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뭐 내땡땡이라든지 굿땡 네네. 뭐 이런 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뭐 구글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뭐 마약 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아직까지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요? 예. 그리고 암호화폐가 좀 발전을 하고 네. 텔레그램 같이 약간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들이 발달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한 그런 마약류 범죄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판매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거죠. 왜냐하면 판매자들 옛날에는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걸릴까 봐. 요즘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마약을 서로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언택트네. 언택트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얘기해. 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걸 마약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진통제를 받으니까 거기에 마약성 진통제라고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마약 중독, 네.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법률상으로도 뭐 치료 기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뭐 치료감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실제로 그런 치료의 부분에서는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치료보다는 우선 처벌을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마약이 이렇게 성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치. 내가 마약을 했는데 치료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비한 부분이죠.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그 범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선비의 나라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하면 안 돼라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운동본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네. 이런 데서 이제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치료라든지 예방 상담이라든지 네. 요즘 이제 좀 많이 뜨는 게 가족분들 교육. 아, 혼자서는 치료가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뭐 아들이면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치료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양형 자료로 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원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한테도 마약 치료를 명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그렇죠. 맞는 일인가요? 충격이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치료를 명령한다는 것은 어디 사설 기관에 하락할 수는 없고 치료 네. 교고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데 뭐 국가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고 어쨌든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치료를 시킨다는 것이 좀 인권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호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거 굉장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치료적인 부분은 약간의 어떤 국가의 강제가 들어가서라도 어떤 사회 범죄잖아요, 마약이라는 건.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만 두각이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범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많이 미비하거든요. 사실 뭐 국가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좀 바뀌어야죠. 이 사람을 우리가 재사회화 시켜야 된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그냥 약하면 뭐 약쟁이, 뭐 뽕쟁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숨게끔 하는 거죠. 사실. 아, 점점 더 예. 이렇게 음지로. 만약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나 그때 실수로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그 뒤로 나는 교육도 받고 술도 안 먹고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 사실 그때 마약했는데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죠. 아, 맞네. 예,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인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강남 뭐 클럽 등지에서 이제 단순 투약을 한 사건이에요. 뭐 술이 많이 취했죠. 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주변인이 이제 같이 간 사람이 권한 거예요.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취한 상태에서 막 솔직히 마약인 건 알았어. 마약인 건 알았는데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 난생 처음 투약을 한 거예요. 뭘 투약했죠? 뭐 알약이었어.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뭐 나요. 엑스타시 네, 이런 엑스타시였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투약하고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온 거예요. 조사받고 왔는데 너무 놀랐던 게 요즘 벌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차피 이거 나 태어나서 처음 한 거고. 뭐 집행유예 아니냐. 그리고 막 또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머리였거든. 근데 갑자기 하얀 머리가 돼서 왜요? 온 거야. 탈색을 탈색을 한 거예요. 왜 탈색을 하죠? 그 검사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흔히 말하는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뭐 마약 성분이 머리카락에 이렇게 남게 되죠. 네. 이렇게 남으면서 이 머리카락을 뜯어서 검사를 하면 네. 당신이 어떤 마약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어 체계라 생각하는 것을
머리를 탈색을 하면서 네. 머리카락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죠? 영양소를 파괴해? 영양소를 파괴를 시켜서 네. 검사를 해도 불분명하게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먹힐 거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요즘 조금 이제 유행하는 게 어떤 약을 하면 안 나온다더라. 몸에서 머리에서 소변에서 검출이 안 된다더라. 약 네. 성분이 이런 유흥비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약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평소에 이건 안 걸린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직접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오죠. 그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예. 몸에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했으면 했다고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 성실하게 수사 협조하고, 협조하고. 앞으로는 치료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옳은 방법이긴 하죠. 어쩌다 이렇게 마약이 많아졌을까요,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암호화폐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마약, 흔히 말하는 공장들, 마약을 제조하는 곳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예. 두려우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카르텔이라든지 조직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이걸 들어올 때 돈을 줄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줄 거야? 이 뭐 돈을? 멕시코의 마약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막 코스염나네한테 받아오려고 해도 돈을 줄 방법이 줄 없는 거야. 방법이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 전송하면 끝이잖아요. 그치. 국경이 없으니까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그쪽에서 보내주는 거야, 약을.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돈을 어떻게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걸 주고 받았고 혹은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막 돌려버리면 추적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수사기관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투약, 네. 뭐 엑스타시, 뭐 알약,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우유주산에 뭐네 해가지고 네, 프로포폴.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많이 일어나진 않을까? 뭐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이런 데서 마취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포폴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의료법 위반도 예. 많이 걸리고 의사들도 같이 걸리는. 네,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좀 더 엄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여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병원에 각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누구에게 얼마큼 투여가 되고 있는지는 다 체크가 되고 얼마만큼이 양이 들어갔고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것들은 만약에 강 변호사님께 50ml 투여했다 네. 해놓고 30ml만 투여하는 거죠. 그럼 아. 20ml가 기록상에는 다 썼는데 남는 거예요. 네. 이걸 놔두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다시 한번 이걸 더 해주는. 이 사람은 진단상 차트상으로는 50ml를 맞았지만 네. 실제는 70ml가 들어가는 거죠. 재고를 남겨놓는 거네. 그렇죠. 범죄를 위해서. 네.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근데 50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한테 30만 넣었어. 왜 제 살이 썰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진짜 이거는 큰 의료사고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차명으로 받는 거죠. 그럼 뭐요? 이제 이 의사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예.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것을. 근데 제 이름으로 계속 프로포폴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제가 강성신으로 하죠. 강성신으로 해서 맞는 거죠. 보통 친인척들. 제 동생 이름 대면서 그냥 의사가 묵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들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용만 안 되면 의료 그런 뭐 마취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네.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예. 내 살이 썰리고 있는 느낌을 그러니까요.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약팀에서도 의료기관만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팀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케타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마약인데 병원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케타민을 당신들이 오용하고 있는지 남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또 추적하는 수사기관 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겠네요. 또 얘기해.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해서 인신 구속이 되었을 때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좋아져? 마약 사범들. 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좋아져, 얼굴이 좋아져. 살이 찌고 하얘지고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네. 진짜 그래요. 유일한 범죄자야. 잡히고 나서 3일, 5일 뒤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고 말도 또랑또랑하고 피부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네.
유일해요. 구치소에서 얼굴이 좋아지는 유일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이에요. 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약 18,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암호화폐가 유통이 잘 되면서 또 이 20, 30대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 국가적, 사회적인 이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